조갑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7일 오후 2시 반입니다. 개신교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줄여서 한기총의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 문제를 제기하면서 연말까지 하야하라 라는 성명서, 개인 성명서를 발표를 한 데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비판을 하니까 한기총 대변인이 방금 또 재반박을 하는, 반박에 대한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최신 자료니까 이것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은재 목사,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시국 선언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왜곡 반응에 대한 반박이란 글을 냈습니다. 한기총 대표 전광훈 목사의 시국 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주사파와 민노총을 선동하여 고려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의도를 저지하기 위하여 연말까지 스스로 하야할 것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과 좌파 언론이 전광훈 목사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를 묶어 표명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전광훈 대표회장은 정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라 하여 일방적으로 지원한 바가 없고 오히려 김대중 정권 초기와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정책과 제주도 관경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으며 이명박 장로 대통령에 대하여는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비판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한기총이 어떠한 지도자나 정책이나 언론단체에 대하여 지지하는 것은 종교와 관계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과 일치될 경우에 국민과 함께 더불어 지지도 하고 비판도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기총이 추구하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에 일치하는 정치인이나 지도자나 언론단체나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무한 지원 협력할 것이며 예수, 한국, 복음 통일에 반대하는 정치인이나 지도자나 잘못된 정책, 언론단체에 대해서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리하였듯이 우리의 모든 존재를 걸고 대항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공산당원인, 공산주의자인 김원봉을 선생이라고 호칭하면서 마치 김원봉이 한국 국군의 한 뿌리인 것처럼, 뿌리의 하나인 것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더구나 김원봉이가 한 역할이 한미동맹과 이어진다는 식의 논리의 비약을 전개하는가 하면은 지난 6월 4일 천안함 연평도 유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는 김정은이 당긴 사진첩을 선물로 주는 이런 행태를 보고 있으면은 전광훈 회장의 시국 선언문이 아주 타임리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은 전광훈 목사를 향해 일제히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우리나라 최대 개신교 단체의 대표가 한 발언이 맞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동시에 일말의 정당한 이유 없이 국민 주권을 욕되게 하는 내란 선동적 발언이라고 전 목사를 강력 비난했습니다. 내란 선동은 이건 또 선동인데요. 아니 국민이 하야하라고 하는 게 왜 이게 내란 선동이 됩니까? 내란은 어떻게 하는 게 촛불혁명이 바로 내란을 선동하는 겁니다. 촛불혁명 정권이란 말이 바로 내란 선동입니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촛불혁명에 의해서 집권한 것처럼 속이고 공무원을 촛불혁명의 도구라고 삼자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내란 선동입니다. 그런데 그 더불어민주당이 한기총
회장의 국민 주권적 발언입니다. 국민은 주권자입니다. 국민은 주권자의 한 분인 전광훈 목사가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 하야해야 하는 이유를 쭉 설명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이걸 내란선동이라고 한다면은, 내란선동은 이게 잘못하면 사형입니다. 사형 또는 무기받아요. 이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망언 경쟁이 일부 보수 개신교 교단에까지 파급된 것이라며 망언 자를 엄중히 징계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당대표까지 나서서 망언 대열에 동참한 결과가 이런 사태까지 오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건 또 자유한국당까지 엮어 들어갔는데, 자유한국당의 망언도 망언이 아니지만은 자유한국당의 발언과 한기총의 발언, 한기총 회장의 발언을 하나로 묶는 것은, 이것은 연좌제입니다. 연좌제. 개인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의 책임을 따지는 겁니다. 개인, 누구하고 친하니까 그 친한 사람까지 끌고 들어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도매금으로 문매질 하는 게 바로 이게 선동입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전 목사의 시국 선언문은 과도하고 적절치 않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전광훈 한기총 회장의 대통령 하야 시국 성명에 대해 느닷없이 황교안 대표가 배우라 주장하는 논리 비약이 정의당의 수준과 상식이다. 뭐 이렇게 정의당을 또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이 무슨 말을 했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기총 전광훈 회장 시국 선언문, 지난 6월 5일에 나온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의 중심에 있었고 오늘날 세계 10위의 대국이 되기까지 10위권의 대국이 되기까지 모든 희생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하여 종북화, 공산화되어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분이 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네요. 문재인 정권으로 인하여 종북화되고 공산화되어서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 전광훈 씨의 시국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추구하는 주체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하고 경찰, 검찰, 기무사, 국정원, 군대, 법원, 언론, 심지어 우파 시민단체까지 완전 점령하여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성적 생각을 마비시켜 변온동물인 개구리 익사전법으로 대한민국을 그들의 프레임 위에 가두어 고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동안 숨겨놓았던 자신의 사상을 전 세계 앞에 드러내며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님이라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내질렀는데, 신영복은 통역당 사건의 간첩으로서 동료들은 모두 사형 집행되었으나 자신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20년이 지난 장기수로 복역하다 가짜 전형서를 쓰고 석방된 대표적 주사파 간첩입니다. 문재인은 그가 설정해 놓은 목적지를 이루기 위하여 세계 제1의 기술이자 100년 동안 2,000조의 수익이 예상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는가 하면은 세계 경제학 이론에도 없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70년대 경제 수준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10위권으로 만든 주도 세력이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민연금 주주권 불법 행사를 통하여 대한항공을 해체하고 삼성과 그 외 기업들을 사회주의적 기업으로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4대강 보호 해체 및 민노총과 정교조, 언론을 부추겨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6만 5천 교회 및 30만 목회자, 25만 장로, 50만 선교 가족을 대표하는 한기총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루어놓은 세계사적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연말까지 하야할 것과 정치권은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4년 중임제 개헌을 비롯하여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자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와 개헌 헌법 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자유통일이 실현될 경우 전 세계 학자들이 예견하는 대로 2050년도에 가면은 대한민국이 세계 제2위의 국가가 된다고 하는 내용을 현실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하여 우리 한기총이 지향하는 국민운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 드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종교와 정치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종교와 정치의 문제. 흔히 종교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정치는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근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교, 이걸 흔히 정교 분리라고 합니다. 정교 분리. 그렇다고 해서 정치가, 종교와 정치에 전혀 무관심한 상태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정치가 종교를 완전히 중립지대로 내어놓는 것도 아니고 항상 서로 교류를 하고 이용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여기에는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기독교인도 불교도도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은 헌법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공적 생활에서는 종교적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헌법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헌법. 여기 오늘 정광훈 목사가 한 이야기는 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 대부분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임기를 마치도록 하면 대한민국은 사라질지 모른다. 공산화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하야해야 된다. 그건 국민으로서 충분히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다. 또 사실적 근거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행동을 아까 정광훈 목사가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것이면 누구나 압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된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말살된다는 겁니다. 지금 공산세계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종교의 자유를 지켜야 할 한기총의 대표 회장이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헌법적 권리입니다. 이것은 내란 선동이 아니에요. 내란 선동 아닙니다. 하야하라고 하는 게 왜 내란 선동입니까? 그럼 촛불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내란 선동인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선동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얼굴에 침 뱉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좋은 점이 있잖아요. 언론 자유에 맡겨놓으면 됩니다. 언론 자유. 이것 가지고 계속 논쟁을 벌이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가 이런 반박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못한 거 있느냐? 계속 한번 토론을 해보자. 라고 나오는 게 아주 좋게 보입니다. 그럼 정광훈 목사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계속 비판을 하세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양쪽 비판을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거 뭐 종교가 정치에 개입한다, 정치가 종교에 개입한다, 그런 차원에서 논할 바가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이 반대한민국 정책은 결국 체제를 부정하겠다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겠다는 건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종교인이니까 거기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종교를 가진 사람이 과반수인데, 그럼 종교인들은 목사라고 해서, 신부라고 해서, 성녀라고 해서 반역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생명재산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김정은에 굴종하는 자가 있는데, 그리고 국군을 증오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호국 불교가 삼국 통일의 위대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3.1 운동 때 기독교, 천도교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럼 3.1 운동에 참여한 기독교, 천도교도 종교의 직분을 이탈한 겁니까? 정광훈 목사는 국민으로서 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비판할 사람 계속 비판하고 지지할 사람 계속 지지해가지고 이 백가쟁명적인 논쟁을 통해서 어떤 합리성을 또는 설득력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면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는 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연설에서 한 유명한 이야기 첫 문장, 민주주의는 비록 더디지만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